Ignition. Liftoff. Liftoff. 30 seconds. You want a piece of me, boy?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마이 버킷리스트. 네, 얼마 전 유라시아 친선 특급 원정대가 한반도를 떠나서 베를린에 도착하는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유라시아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싣고 14,000여 킬로미터를 달렸는데요. 지구 둘레의 3분의 1을 달려온 여정이라고 하네요. 당시 원정대는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했는데요. 오늘 마이 버킷 리스트에서는요. 이 유라시아 횡단 열차를 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횡단에 참여한 YTN 경제부의 조태현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예, 잘 다녀왔습니다. 네. 자, 유라시아 친선 특급 원정대 멤버로 다녀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주시죠. 이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일정이 됐어요. 네. 이 여행도 다녀보고 출장도 다녀봤지만 이렇게 좀 길게 해본 적도 없었고 가면서 만났던 사람들이나 그 문화 같은 것들이 기억에 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해주셨는데 혹 궁금함을 이제 네. 불러일으키셨네요. 몇 박 며칠의 일정이었나요? 이제 유라시아 친선 특급 일정은 19박 20일이었어요. 아,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전체 거리가 14,400km였습니다. 이게 남선과 북선을 모두 합친 거리였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구 둘레 3분의 1이고 서울과 부산 거리의 33배 아하. 이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 핵심은 역시 그 TSR 그러니까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네. 이번 원정의 핵심이었는데 이 길이가 9,288km예요. 네. 이게 전 세계 단일 철도로는 가장 긴 철도고 여기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한 번에 가면 네. 안 쉬고 가는데 6박 7일 정도가 걸리는 일주일 꼬박 네, 걸리는군요. 그렇죠. 아주 긴 열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 경로가 두 개잖아요. 예.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하는 거, 또 하나는 베이징을 통해서 가는 거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하신 거예요?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연결이 되고요. 네. 그 본선 그러니까 북선 팀들은 이쪽 열차를 탔습니다. 또 남선 팀은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을 해서 몽골 울란바토르를 타고 거쳐서 그 다음에 이루크츠크에서 합류를 하는 일정이었는데요. 저희 취재팀이 총 11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8명은 북선에 합류를 했고 나머지 3명이 남선을 타고 와서 그쪽에서 만나서 같이 취재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남선 북선으로 갈렸군요. 네. 그럼 조 기자님은 어느 쪽이었어요? 저는 저기 북선을 타고 왔습니다. 북선. 더 많은 수가 취재팀이 합류했던. 전체가 250명 정도가 많았군요. 원정대였는데 한 200명 정도가 북선 그리고 50명 정도가 남선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한다. 이게 뭔가 은하철도 999에나 나오는 판타지 같아요. 네. 한번 꼭 도전해보고 싶은데 이게 또 우리 영화로 보면 설국 열차처럼 그렇죠. 계속해서 기차만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6박 7일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네. 이 며칠 기차 타는 건 재밌기도 할 것 같은데 며칠 정도 지나니까 지루해지고 이 감각이 떨어지던가요? 사실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질 않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은 이걸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기 이렇게 구간은 몰라도 한 번에 타지 않는데 저희는 일단 취재진은 지루할 시간이 없었고요. 열차 네. 안에서. 계속 열차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을 취재를 하고 또 촬영을 해야 되니까 지루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 열차는 특별편이었습니다. 원정 대원들만 타고 있는 열차였거든요. 네. 그래서 원정 대원들끼리 뭐 문화 공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고 시간을 보내니까 그렇게 탄 그 원정 대원들도 힘들거나 지루해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실제로 여행으로서 그 열차를 탔다면 그렇죠. 그건 또 상황이 다르겠죠. 그렇죠. 예. 뭐 우리끼리 전세 칸 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야말로 막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하면 또 이제 피로도는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즐겁게 보내셨다고 바쁘게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보면 뭐 레크레이션 시간도 있고 그랬던 겁니까? 파티도 하고 예, 어떻게 맞습니다. 시간을 보내셨나요? 요번에 그 국민 참가단으로 70명 정도가 선발이 됐어요. 일반 국민 예, 중에서 신청해서 예, 아까 말씀하셨던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네. 참여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그 가진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재능 기부 형태로 강의를 한다든지 또는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시간도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그 마지막 그 베를린에서 행사 때 대형 태극기가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원정대원들이 오는 틈틈이 바느질로 만들었던 기차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또 저녁 때는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시간들을 보내더라고요. 이게 대학생 때 MT 생각도 나고 말이죠. 아유, 네. 그렇죠. 재밌었겠어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이다 느껴지는 게 네. 잠은 어떻게 자고 어떻게 씻었어요? 일단 잠을 말씀을 드리면 그 생각보다 방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 키가 180cm가 좀 넘는데 아니 스튜디오 오는데 키가 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보다 더 큰 사람도 저희 취재진에 2명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닐 정도로 방은 꽤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씻는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 화장실이 좁고 물도 바로 빠지는 구조로 돼 있어서 아하. 사실상 씻는 거는 좀 포기를 하고 네. 그래서 저희는 취재진이 갈 때 물티슈를 좀 많이 사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세수도 물티슈로 하고 닦는. 예, 그렇게 네. 했었죠. 물티슈로 샤워는 못 하셨겠죠? 뭐 네. 온몸을 다 닦은 경우도 있긴 했었는데 네. 예, 그 가는 경로 중에 하바롭스크에서 이르쿠츠크까지가 꼬박 62시간이 걸려요. 네. 그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씻기도 어려우니까 그때는 뭐 요령껏 여기저기 씻고 그랬었죠. 저 같은 경우에 포기하고 그냥 예, 저도 자고 뭐 거의 깨고. 포기했습니다. 네. 자, 이 거기가 2인용 방도 있고 4인용 방도 있고 여러 명이 또 함께 자는 방도 있고 네. 마치 뭐 MT 가서 민박집 같은 느낌인데 또 1층, 2층도 있더라고요. 네. 갔다 와보셨으니까 경험자로서 네. 이 횡단열차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탄 열차는 특별 열차여서 네. 저희들만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냥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당연히 2인실이 좋겠죠. 네. 특실에 가까운. 근데 이 경제적인 여건을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4인실에 여행객들이 4명이 다 타서 한다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힘들다고 네, 느낄 수도 네.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경제적 사정이나 뭐 자신의 그 성격을 생각을 해서 결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한 가지가 빠진 게 네. 우리가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네. 일주일 이상 달리는데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네, 뭐 계속 드릴 말씀이지만 특별 열차다 보니까 식당 칸이 3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일반 열차에도 식당 칸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다소 가격이 비싸다고 해요. 그 실제로 저희가 맥주를 그곳에서 사봐도 외부에서 샀을 때보다 한 4-5배 정도 가격이 비쌌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음식들을 준비하거나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탄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 먹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예. 자, 이 긴 여정을 마치고 베를린에 딱 도착을 하셨겠죠? 예. 그때 기분, 소감 어땠습니까? 뭐 해냈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죠. 네. 사실 이게 출장이 20일이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긴 거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저희가 끝까지 큰 내부적으로 마찰도 없었고 또 보도도 잘 됐으니까 네. 저희는 해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네. 원정대원들 역시 이제 아무래도 베를린 하면은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달성한 그런 그렇죠. 도시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좀 와닿는 감회 같은 게 좀 색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긴 여정 중에 조 예. 기자님에게 예. 개인적으로 강렬하게 남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 뭘까요? 일단 취재적으로는 저희가 한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명이 열차를 놓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네. 열차는 이제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럴 때 가슴 덜컹하죠. 덜컹했죠, 네. 아주. 그게 기억에 남고, 개인적으로는 바이카루수 그쪽에 휴양지가 하나 있는데, 네. 반야라는 그 현지식 사우나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사우나를 하고 뜨거워진 몸으로 바이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뭐 보드카도 마시고 한참 그렇게 논다는데, 네. 그렇게 해서 사우나하고 수영했던 것,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야, 이게 색다른 경험이신데요. 그럼요. 자, 이번 유라시아 친선 특급 열차를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분들 지금 청취자 중에 많으실 거거든요. 예.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분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일단 겁이 날 수도 있어요. 워낙 일정이 기니까. 그런데 시간이 있고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경험이다. 이렇게 해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20대 젊은이, 특히 네. 대학생 이런 분들이야
방학 때 한번 꼭 계획 잡은 분들도 있고요. 제 주변에 간 분들도 있는데 연세가 좀 있는 사람도 괜찮을까요? 어때요? 저희 원정대원들 중에 60대이신 분들도 좀 있었고요. 아하, 네. 전체적으로 좀 체력 안배만 하신다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걸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라시아 횡단 열차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은 아니고 남녀노소 다 도전해봐도 좋겠다. 그럼요.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경제부의 조태현 기자였는데요. 유라시안 횡단 열차를 마치고 와서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